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을 맞아서 특별한 손님들, 손님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우리 기자들 두 명이 나왔습니다. 원래 신유 기자 혼자 하다가 정소람 한국경제신문 기자 나왔고요. 우리 신인규 한국경제TV 기자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정 기자와 우리 신 기자 둘 다 이제 뉴욕 특파원 출신입니다. 예, 재밌었죠, 뉴욕에서. 네, 저희 길바닥에서 방송하다가 이렇게 큰 스튜디오에 또 불러주셔서 뭐 신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신분 상승 이제 했다고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 정 기자 요즘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요새 저는 한경 코리아 마켓이라는 유튜브 별도의 채널에서 위클리 스타키 포인트라고 하는 금요일 주간 증시 요약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다양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평소에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기자는 이제 신문 기자 아니죠? 방송 기자네요. 저 신문 기자인데 뭐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쓸데없는 얘기는 이만 하고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소람 기자가 이제 지금 지난주 한 주간의 증시를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국내외 할 것 없이 지난주가 정말 최고의 한 주였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엄청 뛰었죠, 지난 한 주간. 네, 표정이 되게 좋으신데요. 지난주에 다우가 5.1%, S&P가 5.9%, 나스닥이 6.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텐데 그 당시가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완전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좀 랠리를 보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 10월, 11월 이후로 이렇게 주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2년 말 이후 최고의 한 주가 지난주였다. 그래서 사실은 10월이 역사적으로 반등의 달로 많이 꼽혔었는데 올해 10월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가야죠, 이제. 그렇죠. 이제 11월 첫 주에 금리, 고용, 이 악재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분위기가 좀 급격히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에 악마를 만난 것 같았는데 막상 또 다시 보니까 산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장난식으로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만큼 좀 급격하게 바뀌었던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FOMC에서 금리가 한번 동결이 된 데다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의외로 좀 비둘기적인 신호를 어느 정도 보냈습니다.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긴축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가 또 12월에 점도표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내비치면서 이 채권 금리가 5% 장기물 10년물 기준으로 5% 올라갔던 것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4.5%까지 내려왔고요. 여기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15만 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죠. 예상치보다 밑돌았고 이미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데 예상치가 한 고용까지 17만, 18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밑돌았으니까 고용이 냉각되면은 뭐 연준이 좋아할 만한 그런 수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고용까지 드디어 그렇죠. 식어간다라고 하면서 이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고 지난주에 베이비 랠리라고 불렸던 그런 랠리가 좀 나타난 상황입니다. 네, 좀 아까 이제 뭐 할로윈을 이제 거치고 앞으로 이제 산타 랠리 매년 요맘때면 산타 랠리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윤재성 뉴욕세미나 CIO 왔을 때도 산타 랠리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대를 월가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10월과 다르게 지금 11월 초부터 분위기가 좀 급격히 좋아지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고 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 중에 400여 곳이 이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이미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80% 정도가 이미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물론 많은 기업들이 가이던스라고 해서 향후에 우리가 아주 잘 벌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어닝 쇼크는 없었다 이런 점들이 좀 연착륙 기대를 높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이 전통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달로 꼽힙니다. 저도 이 월별 수익률을 봤더니 월 평균 1.7% 상승했는데 요게 이 월별 기준으로는 1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존에 나타났던 것처럼 11월 반등, 12월까지 쭉 랠리를 보이는 일명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 랠리의 기대감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미 지금 우리가 8월부터 10월까지 어느 정도 하락장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 BTIG라는 곳에 분석을 해봤더니 11월까지 8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을 한 적은 1946년 이후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은 또 반전이란 이런 얘기죠. 네, 뭐 뭐든지 이제 항상 사이클로 움직이고 이제 기저효과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 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번 주 상승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뭐 엄청나게 커다랗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좀 비교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국채 입찰이 있는데 요걸 제외하고 나면은 뭐 상당히 큰 일정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기업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디즈니, 옥시덴탈 이런 기업들이 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다만 뭐 기존에 발표를 했던 빅테크 실적만큼 장에 크게 영향을 줄 거로는 안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 이제 11월이 또 소비의 달로 많이 꼽히죠. 이 미국에 있을 때 11월에 좀 소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 엄청 했습니다. 여기 도움 많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네, 저도 그 도움 상당히 많이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이 전통의 이 쇼핑 축제가 있죠. 그리고 또 사이버 먼데이라 그래서 요즘은 월요일에 이 오프라인에서 못 사신 분들 온라인에서 사세요. 이런 행사들도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이 못했던 소비들을 연말까지 이어가주면서 이 소비자 주도의 어떤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달인데 최근에 어떤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1월에 과연 이번에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11월에는 만약에 소비 쪽에서 예년만 못하다는 지표가 나타난다면 이 모처럼 좀 훈풍이 들었던 증시에는 어느 정도 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국장을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도 지난주에 사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처럼의 좀 코스피의 훈풍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좀 환율이 많이 안정이 되면서 이 외국인들이 좀 대형주 위주 혹은 또 이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주식 위주로 좀 매수세가 돌아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근데 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장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다만 또 이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증시를 좀 금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들은 좀 이번 주에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신 기자하고 우리 정 기자 같이 미나리라는 미국 주식 나이트 리포트 지금은 이제 우리 나수지 기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진행을 꽤 오래 했단 말이죠. 그 둘이서 이제 뭐 소비도 많이 했는데 같이 소비는 많이 안 했죠? 같이 소비는 많이 안 하고 보통 정 기자가 비싼 거 사고 저는 이제 싼 거를 사면서 저희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 네. 이거 빈부격차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한 소비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마트하게 비싼 소비를 했다. 예. 그 방금 전에 우리 공매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오늘부터 특히 이제 여당에서 정부도 포함됩니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 예, 내년 전면 금지가 내년 4월 11일까지인가요?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네. 예, 총선까지 아니고요. 그 공매도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 기자, 네. 해외에는 불법 공매도 요거 없습니까? 저희 뭐 해외에서 같이 고생했던 정소람 기자가 더 잘 알겠지만 해외에도 나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대량으로 단기에 허위 주문을 낸 다음에 바로 취소하는 그런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유통주 한 100만 주짜리 상장 기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이 현재 상장 주가가 10,000원이라면요. 스푸핑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9만 원에 80만 주 규모의 매도 주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8만 원, 9천 원쯤에 막 내놓겠죠. 그러면 그때 바로 9만 원의 주문 다 취소해버리고 8만 9천 원짜리를 주워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들은 그렇게 주가를 낮춘 뒤에 이 순식간에 매도 주문 내고 이렇게 해서 뭐 이득을 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선 2010년부터 불법이 됐고요. 2016년에는 선물 투자자 대상으로 실제로 징역형을 사는 사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푸핑이랑 무차입 공매도가 결부된 사례도 미국에선 접갈이 됐습니다. 주식 매도 주문 내려면 일단은 주식을 사든 빌리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무차입 공매도와 대량 스푸핑 주문을 함께 내서 이득을 챙기는 거죠. 네. 그런 사례가 나오면은 미국에서는 좀 엄벌하는 지금 분위기겠죠. 예, 실제로 뭐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 좀 일어났다고 해서 공매도 뭐 전면 금지로 대응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사례들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좀 갔는데 네, 실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실제 사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팜랜드 파트너스라는 회사 사례를 조금 들어야겠습니다. 공매도 작전을 당한 회사거든요. 당시에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서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까 이 팜랜드라는 회사, 큰 문제 없는 회사였는데도 이 매도 보고서 낸 회사가 이 단기 풋옵션 사고 이득을 본 거죠. 가까이는 올해 9월 말에도 공매도 민사소송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콘코디아라는 제약사인데 콘코디아. 예. 처음 여기 상장 들어보는 제약사. 회사네요. 예, 캐나다 제약사인데 2016년에 주가가 34.77달러에서 2달러 아래까지 11개월 안에 확 내려갔었습니다. 와우. 그 당시에 발행 주식이 4천만 주인데 이 회사가 주가 조작을 사실 당하는 동안에 공매도량이 2억 3,800만 주에 달했습니다. 전체 네. 발행 유통량의 거의 4배를 넘는 4-5배 넘는 주가가 그런 걸 한 버틸 수가 거죠.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못 버틴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살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초 만에 대량의 매도 주문, 그러니까 공매도 보고서 나온 다음에 매도 주문 1초 만에 막 나오고 없어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수준의 대량 공매도 자체가 사실은 유령 주식을 이용한 무차익 공매도가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BNP 파리바하고 HSBC였나요? 무차익 공매도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이제 적발을 했고 이제 세게 징계를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당국 어떻게 지금 대응을 했습니까? 일단 말씀드렸던 이 콘코디아 관련 건은요, 캐나다 은행 CIBC가 여기 주문 창구 대행 같은 걸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 책임을 내놓는 이 민사 소송에서 CIBC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정부 당국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민사를 통해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방향성이 가고 있고요. 팜랜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반론을 했었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아니 보고서 낸 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큰 방패 같은 거거든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이 표현의 자유 관련된 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미국 법원은 악의적 공매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보면요. 지난 10월 14일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포지션을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어떻게 공매도 했는지 이거를 매달 금융산업규제기구인 필라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기관들 입장에선 투자 전략 다 노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았지만 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에 이 정부가 강행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도 불법은 일어납니다. 불법은 일어나는데 미국은 자본 시장을 마치 생물처럼 대해서 이 심장이 뛰는 환자를 돌보듯 하는데 우리는 자동차 정비하듯이 일단 엔진부터 끄고 보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공매도 금지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점을 떠나서 또 한편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이제 불법 공매도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또 특히 이제 민사의 배상 책임 굉장히 무겁게 지운다는 거. 다만 우리하고는 접근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봤고요. 우리 정 기자, 네.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였던 거였잖아요. 네. 카카오가 최근 이제 금요일에 보니까 뭐 4만 원을 다시 살짝 넘었더라고요. 한 3만 7천 원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주가가. 네, 사실 카카오가 이 3만 원대를 찍었었죠. 그래서 이 카카오가 한때는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 사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유명한 주식이었고 이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17만 3천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악재가 워낙에 많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좀 시세 조종 의혹으로 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고 또 이 택시, 카카오 택시 많이 타시지만은 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금융당국, 검찰 할 거 없이 지금 카카오의 집중 포화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3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거의 이 하락 기준으로는 70%에서 8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난 3일에 오랜만에 좀 뜨겁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7.13%가 하루 만에 올라서 41,300원을 회복을 했고요.
물론 이게 뭐 예전 고점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상당히 또 반등에 성공한 점이 주주분들에게 기대를 높이는 어떤 모멘트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카카오를 한때 샀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10만 원 정도에 샀던 게 미국 가기 전에 봤더니 8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또 반토막이 나 있으니 그동안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소액주주분들은 진짜 속이 좀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손절이 최근까지 좀 이어져 왔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달부터 매수로 좀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그동안 좀 외국인들이 좀 공매도의 타겟으로 카카오를 많이 삼기도 했고 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반대로 지난달 중순 이후로부터는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금요일에 극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이번 주의 주가 흐름 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너무 떨어졌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공매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카카오는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가? 일단 수혜를 받을 종목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카카오는 맞습니다. 기존에도 좀 공매도의 영향이 크다라고 해서 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워낙에 컸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신인규 기자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이 해외 사례를 좀 얘기를 해줬는데 공매도는 우선 공매도 자체는 그동안 불법이 아니었죠. 근데 이 무차입 공매도, 이 공매도는 사실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건데 빌리지도 않은 채 이렇게 주문을 내서 하는 그런 불법 공매도 같은 것들이 암암리에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지난달 15일에 요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 실태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때 카카오가 좀 집중 포격을 받았던 이런 정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홍콩 소재로 하고 있는 투자은행에서 거의 2년 동안 이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를 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좀 카카오에 좀 많이 좀 비중이 높았었다고 하고요. 이 카카오가 워낙에 또 최근에 악재가 많았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탓에 합법적인 공매도도 좀 상당히 비중이 높았던 종목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카카오 주주들은 뭐 많이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가 다시 날개를 달 것이다. 이 정도까지의 기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카카오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증권사 14곳 중에 13곳이 10월 이후에 목표 주가를 내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등으로 보는 기관들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카카오 계열사 실적 발표하죠. 3분기 실적.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카카오 계열사 그리고 또 이 주식을 가진 주주분들도 이번 주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좀 학교에서 다른 일로 좀 사고를 쳐서 이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성적표까지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카카오가 이번 주에 안팎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6일에 우선 카카오페이가 이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서로 돈 주고받을 때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 거래액이 늘어날 걸로 기대는 되고 있는데 이 적자를 얼마나 줄일지가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 8일 수요일에 카카오뱅크가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9일에 본게임이죠. 목요일 바로 카카오까지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실 좀 기대를 키웠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한 좋은 그렇죠. 영업이익 15% 맞아요. 1년 전보다 늘었죠. 네, 사실 기존에만 해도 네이버 이번에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커머스 또 저처럼 좀 쇼핑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커머스와 콘텐츠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서 혹시 카카오도 이런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들이 조금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카카오 계열사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 기대가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네이버처럼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그만큼 또 이제 주가가 뭐 많이 오를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하겠지만은 현재 광고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고 지금 뭐 AI라든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모을 만한 어떤 이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성적표가 또 실망스럽다면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오랜만에 벼치던 카카오 주식에 다시 한번 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주주분들이라면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 기자는 이제 쇼핑 그만 좀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 기자, 예. 그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은행 종로로 뭐 이런 표현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소상공인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매도 금지도 뭐 그렇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포퓰리즘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 횡재세, 뭐 영어로는 윈드폴 텍스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정치의 계절이 조금 빨리 온 것 같죠. 역시 총선이 내년에 4월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하는 분들이 김포다 하면 공매도다 이런 문자 보낸 게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금융, 하나은행 이렇게 4대 금융지주라고 하는데 뭐 4대 은행들이 올해 누적 순이익이 10조 5천억 원 넘어갔거든요. 최근에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이후에 횡재세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는 안 좋은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은행권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은행권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은행권 종노릇 발언 이후로 갑자기 뭘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주말 사이에 상생금융 태스크포스 발족했다고 했고요.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전체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1,0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거고 다른 은행들도 이제 대책 마련 착수해서 조만간 추가안이 은행 쪽에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신 기자 얘기처럼 정치의 계절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레이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이슈 레이더는 다시 우리 신 기자와 같이 찾아뵙겠습니다.